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2026년이면 하나의 학교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춘천교육대학교가 통합 의견을 보였고 강원 도립대도 빠르게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일 4개 대학이 하나로 통합되면 전국 최대 규모의 국립대학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2026년 3월 강원대학교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춘천교대와 강원 도립대까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사되면 학생 수 4만여 명의 거대 국립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 국립대 가운데 학생 수가 많은 축인 부산대, 경북대와 비교해도 2배입니다. 다만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통합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춘천교대, 강원 도립대까지 아우르는 건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2월 이전에는 강원대학교와의 얘기가 이제 진척이 돼서 완결이 된다면 통합의 진도를 밟을 수 있을 테고, 만약에 그때까지 완결이 되지 못한다면 통합 강원대 입장에서 저희 대학의 의견부터 시작해서 또 그거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 2009년 정부의 국립대 구조개혁 발표 당시 반발이 심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통합 찬성 쪽으로 기운 만큼 구성원 간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 당시 통합 찬반 투표에서 통합 찬성은 강원대 73.8%, 강릉 원주대 85%를 보였습니다. 강릉 원주대에서 지난 9일 진행한 출범일과 통합대학 교명 투표는 2026년 3월 강원대학교에 90% 넘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강원 도립대의 1도1 국립대 합류 투표에는 참여자 가운데 91.24%가 찬성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의 공동발전 과제입니다.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별 산업과 학문 연구의 특화 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이익, 즉 말하자면 특정 차별적인 어떤 그 과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기 종목 과를 뭐 별도로 그 우리한테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갖고 학령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캠퍼스 간 화합과 차별화, 보다 진일보한 통합 강원대로의 출범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신경호 교육감이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강원 교육감이 이렇게까지 법적 대응을 한 건 처음인데요. 교사는 결석한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부모로부터 고소까지 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변호인과 장학사가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강원도교육감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 3월 교사가 결석한 학생의 가정 방문을 예고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향해 스토커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정 방문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에 감금했다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교사와 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 학부모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교사를 상대로 한 협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교사는 불안장애와 무기력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교사단체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도교육청의 대응마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정신적 피해와 이런 거를 호소를 했음에도 지금 4개월이 넘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강원도교육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렸다며 교사에게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원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올봄 강원도 산불 피해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산불 18건이 발생해 산림 8.39헥타르가 피해를 봤는데 이는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은 피해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지난해 66건과 비교해 73%, 10년 평균 피해 78건과 비교해서는 77% 줄었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해 251헥타르 대비 97%, 10년 평균인 1371헥타르와 비교해서는 9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만 취약 지역인 설악권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인프라가 속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양양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겸한 통합육아지원센터가 준공됐고 속초에도 분만 산부인과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양양읍에 신축된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4층 건물에 장애인실을 포함해 7개 산모실과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회복실, 휴게실 등의 최신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180만 원으로 평균 300만 원을 웃도는 민간 시설보다 낮게 책정됐습니다. 양양군이 지원해 취약계층, 셋째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은 최대 90%, 양양군 주민은 최대 80%가 감면되고 설악권 주민도 3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일 이용 문의가 밀려들고 있는데 오는 24일쯤 첫 입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막바지 프로그램 확충과 시설 점검에 한창입니다. 조리원 들어오시면 사모님들이 편히 쉬시고 그다음에 회복해서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마사지라든가 기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산후회복에 좋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양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외에도 가족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함께 구축돼 시기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 속초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설된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0개 산모실, 신생아실, 회복실 등을 갖춘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속초의료원 인근 시유지에 조성되는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르면 다음 달쯤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착공 전 막바지 외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내년 상반기 준공과 운영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감독 권한 대행 및 건설사업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확충되면 분만 취약 지역인 설악권 주민들의 원정 출산 등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아닌 산책로에서 파크골프를 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아닌 곳에 홀을 뚫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승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세월교 옆 잔디밭. 30여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 파크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파크골프장이 아닙니다. 2019년 조성된 산책로인데 파크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파크골프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겨울바다 와서 연습하는 건데 무슨 허가받을지 누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어요. 산책로 곳곳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영금지 팻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텐트까지 불법으로 쳐놨습니다. 잔디밭의 임의로 판 구멍에는 이렇게 나뭇가지와 플라스틱 통이 박혀 있습니다. 이곳이 파크골프인 명소가 된 건 2달 전부터입니다. 춘천의 다른 파크골프장들이 잔디 휴지기 등으로 잠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춘천시가 이곳에 새 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크골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파크골프장이 될 예정지니까 이제 누가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 늙은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노는 거죠. 다른 때는 다 지금 휴장 중이거든요. 일부 파크골프인들이 노상방뇨를 하기도 해 참다 못한 인근 카페에서는 담장에 노상방뇨 금지 안내까지 붙여놨습니다. 쓰레기를 좀 투척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급히 붙이게 됐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또 다 보고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다 수변 산책로가 파크 골프장으로 변한 사이 시민들은 편히 산책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라만 보시다가 이 골프공에 맞을까봐 저도 사실은 내려가질 못하거든요. 골프공에 맞을까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 산책로가 하천구역으로 파크 골프가 금지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야영을 하거나 잔디에 구멍을 뚫는 등 시설물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와 강릉, 속초, 춘천이 함께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택시를 이용한 외국인은 7,149명으로 2022년 2,300여 명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은 3,2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호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이용객은 강릉이 4,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800여 명, 속초 600여 명 등입니다. 오는 17일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강원도에서도 7개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문화재청은 전국 국가유산 54개를 포함해 모두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오죽헌, 태백 용현동굴, 정선 화암동굴, 평창 백룡동굴, 영월 장릉, 고씨굴, 청령포 등에서 무료 입장 행사가 열립니다. 강릉시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임대차 거래 정보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공개돼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기간 등의 정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속초시가 한일 양국 간 크루즈 유치를 위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크루즈 포트세일즈 행사에 참가합니다. 속초시와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도쿄 크루즈 포트세일 행사에 글로벌 크루즈 선사와 일본 주요 여행사가 참가하는 만큼 속초항의 크루즈선 유치 확대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2022년 홀랜드 아메리카 선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속초항으로 7항차 크루즈를 유치했습니다. 또 시니크루즈 관계자가 내년 속초항 입항을 앞두고 항만시설 점검과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해 이달 말 속초시를 방문합니다. 동해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사방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해시는 여름 산사태를 막기 위해 망상동 한 곳과 사마동 두 곳의 사방댐에 모두 5억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벌이고 산림재해 대책에 3억 6천만 원을 들여 태풍 카눈 피해지 사방공사를 진행합니다. 동해시는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꾸려 산사태 취약지와 발생지, 사방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실시합니다. 정선군이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탄고도 133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스탬프 투어 앱을 설치하고 신동읍 예미역에서 고한읍 만항제까지 15곳의 스탬프 인증 지점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스탬프가 생성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광객은 도달 지점 수에 따라 만 원에서 최고 3만 원의 정선몰 쿠폰을 매달 650명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계에 나섭니다. 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청년 및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제공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로지도와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통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